부자 농부를 찾아 온라인 세상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는 담당 작가. 이때 놀라운 사진을 한 장 포착했는데 특별한 과일나무로 억대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부자 농부를 찾아 경기도 안성으로 향한 제작진. 안성은 비옥한 평해가 발달한 지역으로 맑은 물이 흘러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고장인데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포도의 본고장으로도 유명하다. 이러한 안성에서 재배되고 있는 특별한 과일나무의 정체는 무엇일까? 찾아온 곳엔 하우스 한 채가 덩그러니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 속엔 과일나무는커녕 열대우림을 연상하게 만드는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다. 계세요? 계세요? 사막에서 아니 나무 속에서 사람 찾았다. 안녕하세요. 아, 예, 어서 오세요. 제 한국 농방사에 나왔는데요. 네네. 혹시 특별한 과일나무로 부자가 된 농부 맞으신가요? 네, 저 흔하지 않은 그 과일나무로 부자가 된 농부 황상열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황상열 씨를 만나 특별한 과일나무의 정체를 확인해 보자. 660제곱미터 규모의 작은 하우스. 황상열 씨는 이곳에서 특별한 과일나무를 키우고 있다는데 모양새부터 남다른 이 나무들은 과연 무엇일까? 특별한 과일나무가 도대체 뭐예요? 아, 여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다 특별한 아열대 유실수들입니다. 아열대 유실수라고요? 아열대 유실수는 말 그대로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과일나무를 뜻하는데 이 나무들에서 어떤 열매들이 나는 걸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알고 있는 백향가. 그다음 저게 뭔지 아세요? 저 열매의 정체는? 저 뭐예요? 아, 저게 그 유명한 파파야입니다. 농장에 꽤 많은 파파야 나무가 자라고 있었는데 천사의 열매라 불리는 열대 과일의 대표주자 파파야가 우리나라에서도 재배되고 있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맛은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이제 국내산들이 더 맛있겠죠. 외국산들보다는 더 당도도 높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친환경으로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여기가 맛이 있고 더 우리 몸에 좋죠. 아, 그럼 무슨 맛이에요? 직접 한번 따 드실래요? 아, 따주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다리가 다쳐가지고 직접 한번 따서 시음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먹보 PD의 선택은? 그럼 그렇지 사다리까지 준비 완료? 이게 노랗게 잘 익은 아주 이쁘게 잘 익은 그 열매를 따시면 됩니다. 뭘로 따요? 손으로 살살 돌려서 따시면 돼요. 노랗게 잘 익은 파파야의 유혹에 난생 처음 열대과일 따기에 나선 담당 PD 먹보 PD 사전에 포기란 없다. 됐어요. 예. 오! 땄어. 해낼 줄 알았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먹어요? 칼로 깎아서 드시면 됩니다. 요거 칼로 제가 깎아 드릴게요. 어른 주먹만한 크기의 파파야 열매가 반으로 갈라지자 진한 주황빛의 속살이 드러났는데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제가 파파야를 지금 처음 먹어봐서 그런데 네. 이게 단감 맛이 나거든요. 그렇죠. 약간 지금 이제 좀 덜 숙성된 상태에서는 아삭아삭거리고 이제 감처럼 아삭거리고요. 이게 좀 더 숙성이 되면 그 아이스크림처럼 물렁물렁해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하얗게 이렇게 진액이 나오잖아요. 요거는 그 파파야만 갖고 있는 파파인이라는 그 효소 성분입니다. 요게 이제 소화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그 항산화 효과가 있어가지고 몸에 아주 좋은 건데 맛이 좀 씁니다. 맛뿐 아니라 효능도 인정받고 있어 채소용과 과일용으로 구분해 우리나라에서도 재배가 시작됐다고. 요즘 TV나 이런 데서 좀 핫한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요즘 몸에 좋다라고 선전 많이 하는 논입니다. 노니? 미란다코의 뷰티 푸드로도 알려진 노니는 주로 남태평양 지역에 서식한다는데 그 유명한 노니가 경기도 안성의 작은 농장에서 열매를 맺고 있었다. 저 PD님 먹는 거 좋아하시니까 제가 아주 특이한 과일을 한번 제가 맛보여 드릴게요. 여러분 오세요. 요게 이제 지금 아주 특이한 그 열매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봐왔던 나무들에 비해 다소 평범해 보이는 이 나무. 잎 아래편에 탁구공 크기의 작은 열매가 달려 있었는데 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열매다. 이게 바로 로즈 애플이라는 과일입니다. 드시기 전에 향부터 먼저 맡아보시고 드세요. 얼마나 좋은 향이 나길래? 알 수 없는 표정인데 단데 약간 장미꽃 향이 좀 나는데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름이 로즈 애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과일이 그 장미향이 나기 때문에 그 디저트 식사 후에 그거 드시면 아주 좋은 과일입니다. 아시아의 열대 지방에서 자란다는 로즈 애플은 당도가 높아 중국에서는 포도라고도 불린다는데 국내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곳은 저희밖에 없고요. 일부 이제 그 매니아들이 취미로 가끔씩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80%는 저희 집에서 나갔다고 보시면 맞는 얘기일 겁니다.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귀한 과일 나무들의 보급처가 바로 부자농부의 농장이라고. 이번에는 저 PD님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제 유실수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번에는 어떤 나무일까? 바로 이 나무입니다. 작은 화분에 자리를 잡은 키다리 나무 한 그루. 단단한 초록빛 열매가 청귤을 닮았는데 이게 무슨 나무예요? 요게 이제 일반 레몬나무가 아니라요. 아주 왕 레몬나무입니다. 왕 레몬이 있다? 왕레몬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크기가 작은데요? 아직 3분의 1도 안 자란 거예요. 제가 따놓은 거 보여드릴게요.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왕 레몬. 와, 진짜 크다. 초록빛 레몬과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데 일반 레몬은 한 100g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얘네들은 왕레몬은 최소한 500g 이상씩 무게가 나가고 사이즈가 크죠. 이렇게 한참을 둘러보아도 아열대 과일나무 농장의 신세계는 끝도 없이 펼쳐졌는데 거두절미하고 부자농부가 가장 아끼는 나무는 과연 어떤 나무일까? 바로 이 나무입니다. 이게 무슨 나무인데요? 요게 그 손끝 바나나라는 나무입니다. 어마어마한 잎 사이즈로 눈길을 사로잡았던 이 나무가 바나나 나무였다? 손끝 바나나는요. 바나나 모양이 손가락 모양을 닮아서 손끝 바나나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이 품종은 국립종자원에 한국 품종 유일하게 손끝 바나나라고 품종 등록이 된 국내 1호입니다. 국산 바나나 1호라는 건데 동남아에서는 없어요? 동남아에서도 이런 이제 미니종은 있는데요. 국내에 이제 미니종이 들어와 있는 건 아니고 국내에서 저희가 4, 5년 이상을 계속 저희가 그 증식을 해서 정착시킨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기호에 맞게 개량된 품종인 것이다. 지금 달린 열매는 아직 초록빛이지만 이미 많은 양의 수확을 마친 것 같은데 위에는 바나나고 이렇게 밑에는 이렇게 따드신 거예요? 따먹은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그 꽃이 수정이 돼서 바나나가 얘처럼 커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꽃이 보이시죠? 네. 요게 수정이 되면서 바나나가 돼가는 과정입니다. 황상여 씨의 농장에는 어느 것 하나 평범한 것이 없는 100여 종의 아열대 과일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다. 그렇다면 황상여 씨가 아열대 과일나무 농장을 운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내와 함께 단 둘이서 농장의 모든 일들을 해내고 있다는데
사람이 이제 서울에서 내려다 보니까 무료하고 답답하고 하다 보니까 그 유실수 묘목을 한두 주 국내에 있는 걸 사서 마당에 심더라고요. 어느 정도 자라고 열매를 줄 때쯤 됐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자꾸 아열대 온도로 바뀌는 과정에 요것도 사업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의구심이 생겨서 2016년도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농장과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귀농 후 일반 농사로는 자리를 잡지 못했던 시절 아내가 취미로 키우던 아열대 과일나무에서 우리 농업의 가능성을 발견한 것인데 조금씩 늘려나가던 나무가 집을 가득 채우게 되자 하우스를 만들어 본격적인 농장 운영을 시작했다고.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열대 유실수가 매출이 없었기 때문에 공방하고 같이 겸해서 투잡을 했어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열대 과일나무 농사가 언젠가는 우리 농업이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포기할 수 없었다는데. 지금도 투잡하세요? 아니요, 지금은 투잡을 안 하고요. 이쪽에서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농장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저희가 3년 만에 한 1억 정도 지금 달성했습니다. 3년 만에 1억? 과연 어떤 방법으로 소득을 내고 있는 걸까? 이른 아침 하우스에 들어서자마자 천장과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는데. 그 아열대 유실수다 보니까 그 온도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온도가 그 아열대 기후변화 대응에 의해서 아열대 쪽으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를 지금 온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너무 뜨겁지 않게, 겨울에는 너무 차갑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다. 온도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물 관리. 물 관리만큼은 가장 오래 나무를 키워온 아내 우미라 씨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는데. 자동급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직접 손으로 주는데 보통 뭐 많이 물 주는 애들은 하루에 한 2번 정도까지 주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일일이 다 이렇게 따로따로 줘요?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주고 또 아무래도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이제 죽는 애들도 간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이제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고 주기도 해요. 아열대 과일나무가 자라기에 최적의 기후 상태가 아님에도 지금의 농장을 일굴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정성 덕분이었다고. 큰 나무들 사이에 작은 묘목들이 많네요. 얘네들이 저희 주력 상품들이에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새로운 가능성을 전파하라. 아열대 과일나무가 가진 가능성을 묘목 형태로 세상에 알리고 있다는 부자농부의 농장. 대표님, 이 묘목은 뭐예요? 얘는 왕구아바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아바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얘네들은 보통 한 400~500g, 600g 정도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에는 저희들이 씨를 수입을 해서 이제 묘목을 생산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차피 결실주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냥 1년 내내 그냥 나오는 대로 여기서 씨 발화해서 재배하고 있어요. 기존에 키우고 있던 15년 이상 된 나무들에서 씨앗이 생산되면 발화시켜 아열대 과일나무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발화하면 다 이렇게 열매까지 볼 수 있어요? 주로 이제 농사 짓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가져가시면 80~90% 이상 다 발화가 잘 되겠지만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50대 5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도 옛날 같이 이제 뭐 취미로 할 때는 발화를 제대로 못 시키고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집어 던져도 발화가 잘 되더라고요. 부자농부 역시 어렵게 공부하고 직접 몸으로 부딪혀 지금에 이르렀다고. 그렇다면 이렇게 생산된 모종은 어떤 형태로 판매되고 있을까? 씨를
파종해서 묘목이 되면 보통 이제 요게 1년생 정도가 요 정도 크기고 보통 이제 2년생이면 요 정도고 요거는 이제 3년생 정도 되거든요. 이제 슈가애플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면 꽃이 피우고 열매를 보실 수가 있어요. 사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이제 뭐 다양하게 그 뭐 1년생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2년생 찾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다양하게 구비를 해놓고 있어요. 바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3년생 이상의 묘목이 가장 인기라는데 부자농부의 농장에서는 국립종자원에 품종 등록을 진행해 정식적으로 생산 판매 허가를 얻은 일부 품종에 대해서만 묘목을 판매하고 있다고. 판매가 되고 있는 거는 한 20여 종 돼요. 근데 이제 보통 1년생짜리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냥 10,000원씩 여기서 판매가 되고, 그다음에 뭐 이제 2년생 같은 경우는 이제 2만 원에서 25,000원. 그다음에 이제 3년생은 3만 원에서 5만 원 선. 이게 가격이 너무 저렴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한 15년 전에 씨를 구입할 때는 한 알에 10,000원씩도 구입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 이런 열대 씨라든가 이렇게 묘목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싸게 보급을 하고 있어요. 아내는 파종과 분갈이 작업이 한창인 때에 갑자기 카메라를 들고 와 화분을 촬영하기 시작하는 황상열 씨. 이거 사진은 왜 찍으시는 거예요? 네, 이제 이 물건을 이제 직접 오셔서 묘목들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은 먼 곳에 계신 분들이 오기가 어려우니까 인터넷 쇼핑몰에 사진만 보고 직접 구매를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편의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라. 종자 발화에서부터 최소 1년 이상 오랜 시간 공들여 키운 묘목들은 온라인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다는데 주문이 들어오면 아내 우미라 씨의 화려한 포장 기술이 빛을 발한다고. 그런데 저건 테이프? 주문을 해서 들어오다 보면 뿌리 따로, 흙 따로 이렇게 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배송하면서 흙하고 나무하고 분리가 안 되게끔 머리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랩 종류로 감싸게 됐어요. 모종을 안전하게 배송하기 위한 우미라 씨의 노하우인 건데 흙의 뿌리를 단단히 고정할 수 있도록 화분 전체를 랩으로 감싸면 조금의 흙도 흐르지 않는다고. 뿐만 아니라 배송 중 모종의 가지가 꺾이거나 상처 입지 않도록 두꺼운 종이로 한 번 더 감싸 고정한다. 그날 오후 택배 포장 작업이 한창인 농장에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기 시작했는데 잘 커요. 왜냐면 이거요 이파리 먹어도 되는 거라고 인터넷에서 봤는데 진짜 이파리 먹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열매는 네. 드실 수 있고 네. 이파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말려서 끓여. 그러면 최근에는 일반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저희 집 남편이 당뇨라서 구아바가 되게 좋대요. 그래서 이파리도 먹고 열매도 달리는 거 그거 좀 해보려고 집에서. 그래서 이제 가다가 심어보고 싶어요. 요거 기르시면서 모르시는 점이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일로 또 오셔요. 네. 부자농부의 농장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었다. 한편 사진 촬영을 마무리한 황상열 씨는 농장에서 무언가 작업 중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멀쩡한 나무의 가지를 잘라내고 있는 상황. 어떻게 된 일일까? 대표님, 나뭇가지는 왜 자르세요? 접목을 하려고 나뭇가지를 자르고 있습니다. 황상열 씨 농장의 경우 15년 이상 자란 결실주를 보유하고 있어 접목 작업이 가능하다는데 아열대 과일나무 묘목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접목 작업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 실생에서 한 2년 정도 어느 정도 목질화가 됐을 때
접목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또 접목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 접목 부위는 결실줄을 저희가 접목을 하는 거거든요. 결실줄이라는 거는 이제 열매가 달려 있던 나무의 가지를 저희가 이제 접목을 하는데, 접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실생으로 자라서 수확을 할 때까지 뭐 5, 6년, 7, 8년이 걸리지만 접목을 하게 되면 최소한 3, 4년 이상은 앞당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접목을 하고 그래야 농사 짓는 분들이 빨리 수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열매 수확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경쟁력 덕분에 열대과일 농사를 원하는 농부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고. 손끝바나나는 키가 작기 때문에 일단은 시설 차원에서 얕은 그 고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절감이 되고, 두 번째는 또 얘가 또 키가 작기 때문에 난방비 자체에서도 많이 절감이 되고. 이렇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엄청 많죠. 각 지자체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그 인식들이 많이 바뀌셔가지고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하열대 과일나무의 특징과 전망, 재배 방법 등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데, 그중 손끝 바나나는 단연 인기다. 다른 오이 시설 하우스를 하고 있었는데 오이 시세가 매년 점점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대체 작물을 찾다가 기온이 점점 올라가는 만큼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손끝 바나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상담해보니까 어떠세요? 믿을만하죠.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아열대 과일나무 묘목은 온라인과 직거래, 예약 주문을 통해 대량 판매되고 있었는데, 묘목 판매를 통한 수익은 어느 정도 되세요? 저희가 이제 그 묘목 판매를 통한 수익은 성목하고 일반 묘목을 합쳐서 한 7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춤형 묘목 판매를 통해 연간 7천여만 원의 매출을 확보하고 있었다. 다음 날 다시 찾은 부자농부의 농장. 어김없이 아열대 과일나무를 정성껏 관리하고 있는 부부를, 아니 나무에 잎을 따고 있는 부부를 만날 수 있었는데, 파파야는 우리가 열매도 먹지만 파파야 잎으로 저희가 편원비료도 만들고 파파야 잎 차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희소성의 가치를 실현하라. 아열대 과일나무는 열매뿐 아니라 잎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데, 특히 파파야 잎에는 다량의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잎차나 천연 비누 등 다양한 상품으로 가공할 수 있다고. 농가들이 저희한테 묘목을 구입을 해가서 생산을 했는데, 만약에 판매하고 난 판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저희가 수매를 해서 저희가 가공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가공품을 개발하고 만드는 겁니다. 묘목 생산과 판매로 수익을 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아열대 과일나무 농사의 미래를 개척해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안성의 로컬 푸드 판매점에서 파파야 천연 비누 판매를 시작해 고객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됐다. 열대 유실수의 그 잎을 가지고 만든 거를 양성면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많이 홍보도 되고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죠. 아직은 생소한 아열대 과일나무 농사를 세상에 알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 농장에서는 농장 한켠에 마련된 작은 공간에서 아내 우미라 씨가 무언가 특별한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체험이 있어서 체험 준비하고 있어요. 체험을 한다? 아열대 과일나무 농장에서는 어떤 체험이 진행되는 걸까? 우미라 씨와 많이 닮은 젊은 여성이 함께하고 있었는데, 옆에 분은 누구세요? 오늘 체험 강습을 할 사람인데 제 막내딸이에요. 막내따님이 강사를 하는 거예요? 예. 원래 이걸 배우셨어요? 평소에 만드는 거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다 시작했죠. 어렵지 않아요? 어렵긴 한데 또 만드는데 재미가 있잖아요. 해가지고 만들 때마다 조금씩 힘들어도 꾸준히 만들고 있어요. 든든한 막내딸의 지원과 함께 진행되는 체험은
국내 최대 규모의 아열대 과일나무 농장답게 식물원에서도 보지 못한 나무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이제 막내딸이 활약할 시간. 저희가 이번에 이 파파야 잎으로 해가지고 천연비누 만들기를 할 거예요. 해가지고 여기서 봉투를 하나씩 나눠드리면은 여기서 저희가 글리세린이랑 물을 따라드리는데 이제 이거를 주물러가지고 비누를 만드시면 돼요. 농장을 채우고 있는 나무들이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부각되고 이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가 탄생한 것이다. 어때요? 재미있어요. 좋으면 나중에 싸서 잎이노 싸서 써볼 거예요. 체험객의 연령과 특징에 따라 묘목 심기, 비누 만들기, 공예 체험 등이 진행된다는데 체험을 통한 수익은 어느 정도 되세요? 현재 그런 작은 하우스의 구매라도 현재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새로운 그 공간에 더 넓게 체험장을 만들게 되면 지금보다도 수익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묘목 판매 체험까지 더해 연간 1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성공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황상열 부자농부. 그는 아열대 과일나무 농사의 6차 산업화가 우리 농업의 새로운 미래가 될 것이라 믿고 있었다. 부자농부란 즐거운 농업이다. 농업을 힘들고 어렵고 고생이라고 생각하면 소득도 안 따라오르는데 즐겁게 농업을 지면 소득도 자연히 따라온다. 황상열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아열대 과일나무의 새로운 가능성을 전파하라. 두 번째,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라. 세 번째, 새로운 콘텐츠가 가진 희소성의 가치를 실현하라. 아열대 과일나무 농장으로 연매출 1억 원을 달성한 황상열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기후 변화의 위기 속에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우리 농업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황상열 부자농부. 그의 도전이 있어 우리 농촌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